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아.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저희 1.2 분과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세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CED를 평생 학습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인데요. 총 3분의 발표자 분들께서 교수자이시자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건수라고 합니다. 강원대학교의 현재 문화인류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 그리고 문화다양성 그리고 GCED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앞세유의 활동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세션을 진행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도 발표자 분께서 오셨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서 이 문화 인류학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민마 울지밭 님께서 오셨는데요. 몽골에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지리아에서 오셨습니다. 이니올로와 오데쿤레 디렉터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대구시에서 오셨습니다. 안현숙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평생학습으로서의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회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지금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 그 자체가 사실은 평생 학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GCED가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생 학습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자 분들께서는 이제 각각의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GCED를 전개하셨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20분을 드릴 텐데요. 20분 동안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발표를 다 청해 들은 다음에 저희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 토론을 할 때 혹시 이 장내에 계신 분들 또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민마 울지밭 대표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활동가이시고요. 젠더 미디어 리터러시 세계 시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비영리 프로젝트인 체크를 성공적으로 개시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기관 같은 경우 또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몽골의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세유의 펀딩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2만 명 이상의 목표 대상에게 도달을 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UWIB 몽골리아를 창립을 하셨는데요. 몽골 전역에서 젊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클럽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는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체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내외 큐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젊은 몽골 여성인 나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타 산맥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에서 1200km 떨어져 있는 상당히 높은 해발의 그런 산악지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타라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예, 바타는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몽골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세상의 창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을 해서 글로벌 뉴스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와 또 신문과 같은 전통 매체도 사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바타를 보면 일단 환경이 매우 다르고 또한 경험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두 명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소셜미디어에 의존을 한다는 점, 일상생활을 일단 소셜미디어에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셜미디어 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신뢰할 수 있는 또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몽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인구는 약 340만 명 정도 되는데 몽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인터넷 사용률은 정말로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9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일상생활에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런 보급률을 자랑을 하지만 여기에는 수반하는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관찰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으로 인하여서 큰 우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보의 희생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건에 달하는 온라인 사기 사건을 연례 보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의 소셜미디어 관련된 규제나 제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미제 사건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사실상 적발이 되지 않는 사건들도 참으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단행을 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나라와 바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해력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사실상 이런 미디어 관련된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문해력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소셜 미디어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정보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타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체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압세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21년에 해당 프로젝트를 발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사실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주된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여기 장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팀원들, 정말로 열정적인 팀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활력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팀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팀이 있는데 모두 다 청년 리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즉 소셜 미디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하여서 여기에 정말 돌파구적인 5가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과 또 미디어 정보 문해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제1의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매뉴얼 작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또 세계 시민 교육 관련된 그런 디지털 매뉴얼 작업인데요. 관련돼서는 물론 자료가 몽골에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기구들인 뭐 유네스코나 더치벨 등 200장이 넘는 그런 문건들을 번역한 그런 버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어들과 많은 그런 장문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던 그런 자료였는데, 하지만 몽골 청년들이나 몽골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돼서 시장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청년들, 몽골의 젊은 층들이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항들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이 방면에서는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했고 항상 정해진 전통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슈퍼히어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과 또 섹터 전문가들과 함께 조언과 자문을 구하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검토를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매뉴얼을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구성을 하였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매뉴얼을 지금까지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점점 더 확대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청년 대사 프로그램도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청년 대사 프로그램은 매뉴얼을 보급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세계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일조할 수 있는 이 세계 시민들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25명의 청년 대사를 저희가 육성을 하였고 선도적인 전문가들과 또 한 달 동안의 또 집중적인 학습 기간을 거쳐서 이런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몽골의 전역에 걸쳐서 여러 청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먼 곳에 오지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다 일상생활의 면모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영어에 관련된 또한 구사력도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 분들께서도 이 MIL 미디어 정보 문해력과 세계 시민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닝도 함께 참여를 하였고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논의, 토의의 장에도 함께 하면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청년 대사들은 스스로의 자기 개발도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널리 공유를 하고 이에 따라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MIL 미디어 정보 문해력과 또 GCD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1단계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는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점점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법한 그런 주제들로 저희가 조금 더 확대시켰는데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청년 클럽, 유스 클럽을 발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 젊은 층들을 위한 하나의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작업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명의 이런 멤버들로 구성을 하여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더욱더
일상의 하나의 툴로서 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 클럽은 새로운 신입 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GCD의 중요성에 대해서 널리 보급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또 했던 중요한 작업은 말씀드렸다시피 MIL에 관련된 디지털 매뉴얼, 세계 시민교육 관련된 디지털 매뉴얼 작업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서 저희가 만화책도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언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몽골어로 되어 있는 3개 국어의 이제 만화책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만화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화책의 현안들을 다루었는데요. 즉 이 미디어 문해력의 부재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젊은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GCD의 중요성과 또 미디어 정보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널리 공유를 하고 어떤 과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을 만화책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전달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과 미디어 문해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만화책은 약 1000명가량의 독자들이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웹사이트도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특히 MIL과 GCD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했던 분과 함께 해서 이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였는데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저희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더 널리 확장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문해력에 중점을 둔 그런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몽골 전역에 6만 명에게 도달을 하는 그런 효과를 또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과 미디어 정보 문해력을 이런 식으로 널리 몽골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브루네이라는 친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분으로서 브루네이님은 문해력, 문해력과 GCD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바타보다도 이제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MIL과 GCD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달으면서 보다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와 바타도와 같은 더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문해력과 세계 시민교육 관련돼서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동참을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이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 세계 시민교육과 미디어 정보 문해력이 단지 뭐 외우는 그런 과목이나 주제가 아니라 평생 학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평생 학습의 지침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함께 널리 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전문가, 청년 리더들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앞세유 그리고 지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심성의껏 큰 도움을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have a good.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리도 정말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벨소리가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시간을 딱 맞춰서 엄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흥미로운 그런 발표를 노미마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체크 프로젝트의 창립자로서 이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발표에서도 나와 있었고 특히나 첫 번째 장표가 인상 깊었었는데 두 명의 내지는 두 가지의 다른 배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전통적인 그런 모습의 풍경이 있었고 또 다른 장표는 바로 도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5분가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Yes, the first.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When you ask a question, 네, 질문을 하실 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1, 2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레이라라고 합니다. 네, 멕시코에서 온 GCD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궁금한 점이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몽골 전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또 친구들에게 도달을 했는데요. 어떤 전략을 구사하셨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받고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한꺼번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말셜 쇼티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제 질문은 이 만화책을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제작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과 함께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이것을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남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개의 질문 지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한 가지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연구, 시장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팀원들은 저희 16세에서 25세 등 이렇게 청년들을 또 대표하는 그런 또 입장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이해력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히 어떤 니즈, 어떤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꼭 단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모든 단계별로 시장 연구를 하면서 충분한 정확한 정보를 취하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6세에서 25세의 그런 또 응답자들의 그런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피드백은 뭔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내지는 뭐 가이드북이나 지침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또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타겟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청년들의 답변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열정이 좀 다르다.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를 그리고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그런 정보나 어려운 정보를 만화책이나 청년 클럽 그리고 웹사이트 등을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한 2분, 3분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really happy to see. 네, 우선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저희에게 또 사례로서 직접 보여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또한 그 목표 대상과도 연결고리를 형성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교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우리와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과 꾸준하게 이런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청년클럽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나 내지는 체크체크 프로젝트의 여러 사례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분들과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나요? 그래서 함께 어떤 친목을 도모를 한다든지 함께 집결을 하거나 모여서 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그런 방편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소셜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5가지의 활동을 선택을 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로는 주된 활동, 1단계에서는 이제 주된 활동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매뉴얼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지털 매뉴얼 자체로는 해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일단 디지털 매뉴얼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물론 이것을 읽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다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타겟 그룹의 분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또 배웠던 것들을 공동체에 우리의 디지털 매뉴얼을 이용을 해서 더 널리 보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메인 이니셔티브와 이제 이후에 또 작은 보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매뉴얼부터 시작을 했고 이어서 청년 대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추가하였던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만화책을 메인으로 삼았고 이어서 이것을 웹사이트와 이제 유스클럽을 통해서 더 널리 확대 보급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유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로젝트를 앞으로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분들이 보통 프로젝트들이 끝나면 활동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이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뭔가 유스클럽과 같은 어떤 클럽 활동을 하면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지 우리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끝난 후에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클럽을 했었고요. 그래서 메인 이니셔티브와 서브 이니셔티브를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끌어갔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더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발표들 모두 다 청해든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후에 토의 시간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연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오셨는데요. 이니올로와 오데쿤레 디렉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힘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또 소외를 해소하는 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저희 놀리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이 굉장히 번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데쿤레 디렉터님은 아이덴티티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관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에 열정을 쏟고 계시고요.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GCD 문화를 촉진하고자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통한 가교 역할을 하는 한편에 다채롭고 풍부한 인간 경험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굳게 믿고 계십니다. 7여년 동안 프로젝트 관리자로 활동했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 해결에 나서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동교육, 빈곤 퇴치, 그리고 청소년 관련 이슈 해결 등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70여 개 이상의 또 민족 또는 종족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올로와 오데쿤레 디렉터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좌측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20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뵙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계셨던 또 이 모더레이터 분, 좌장님을 만나니까 굉장히 환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이누올루와 오데쿤레라고 합니다.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나이지리아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화이트워싱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근사해 보이는 사진들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투영하는 이러한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실상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유네스코가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처음으로 삶과 재산이 불타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쪽 지역의 카두나주의 경우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깊습니다. 이슬람교인은 기독교인을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기독교인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이슬람 청년들이 죽이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러 신앙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면서 목사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신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동영상은 저희가 제작한 첫 번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일부 발췌를 했는데요.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언어를 하냐, 하우사어를 하는 그러한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보코하람 극단주의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보코하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이제 워낙에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무엇을 하고자 했냐, 이 이슬람교인과 그리고 기독교인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슬람교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인식들이 팽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두 함께 선의를 위해서 애쓰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이 지역 사회에 전파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곳에 있는 이슬람교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스크를 또 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 또는 분쟁으로 인해서 모스크가 파괴가 되었었는데 모스크를 재건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CD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책임의 문제를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제 누군가가 책임의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GCD라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도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제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이런 종교로 인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GCED의 가장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결국에 내가 주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만약에 내가 난민이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국에서 내가 난민이다라고 하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주체성에 대한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을 이러한 분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는 못 누리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 GCD의 가장 근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저는 교육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시민 교육에서 학습을 하는 건데 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역량만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체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량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이 다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평생 학습으로서의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후에라도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GCED를 생각을 했을 때 한 단어로 이 모든 주제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학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개입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학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GCED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결국에 SNS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굉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DIY 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나는 키울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자라납니다. 이거는 비공식적인 학습이죠. 그리고 GCD 프랙티셔너의 입장으로서,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콘텐츠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와 같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보고 학습하기도 합니다. 보코하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내에서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실제로 보면서 나의 지역사회에 접목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공식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글로벌 시티즌십, 그러니까 세계 시민 교육을 전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의 움직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바로 돌라피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어제도 어떤 교수님께서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모델링의 힘을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뭔가를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모방하거나 따라합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계 시민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혁적인 교육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라피아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에서 돌라피아라는 이 개념을 처음 고안을 했는데, 이거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 3대 언어가 이그보어가 있고 또 요루바어가 있고 하우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언어에서 평화를 뜻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조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돌라피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어디에 거주하건지 간에 평화,
우리는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평화 없이 번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라피아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습니다. 돌라피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냐? 모델링을 하고자 했는데요. 평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 간의 평화를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옐로우 저널리즘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캔들이 될 만한 거리들을 계속해서 뉴스거리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언가가 발생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체를 보고 또 클립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극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의 무언가에 빠져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은 공존할 수 없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을 한 개의 공동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충돌이라든지 대립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내러티브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같이 상호 교류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지는 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모델링을 보여줬을 때 사실은 그게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기독교이건 이슬람교인이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부르기 나름인데 결국에는 이 돌라피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P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됐건 이슬람교인이 됐건 평화롭게 같이 공존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P는 이러한 이 참여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 이 긍정적인 영향 포지티브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프로덕티브한 그러한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감을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단지 이를 보는 사람들이 이거 좋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반향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같이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더 같이 성공적으로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팀 1 중에서도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교인도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이제 종교적인 차원의 이런 개입이 아닙니다. 둘 다 서로 정말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인이 함께 저희 팀에 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만났던 두 분인데요. 한 분은 기독교인이고 한 분은 이슬람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우정이 어떻게 꽃피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유수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고 다시 또 나이지리아에 돌아오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이 사회 내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평화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친구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정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라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델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하셨습니다. 중등 교육을 성 이그나티우스 글로리 라인에서 받았습니다. 제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항상 제 손을 잡고 저를 모스크에 데려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2년쯤에 유닐레그에 조인을 했고 당시 같은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U117방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의 우정이 싹 텄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같기 때문에 서로 이슬람교다, 기독교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굉장히 좋고 베푸는 친구다라는 생각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우리 관계를 돈독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때문에 일부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이 친구는 이 친구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여전히 닭살이 돋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할 때도 그 느꼈던 감정이 동일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인이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3P를 기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친구는 우리가 무엇을 공통으로 향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로컬 차원이 됐건 아니면은 영내 차원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스스로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 구축이라고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고 나서 자만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실천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몇 가지 이 코멘트입니다. 사람들이 남겨준 댓글인데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이 긍정적인 댓글만 남겼습니다. 평화 구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인이 여기 올라와가지고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또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하이라이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만 명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10만 명에게 도달을 했고요. 저희 팀은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인 둘 다 두고 있고, 그리고 하우사어를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물론 이 번역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의 목표가 이렇게 다양한 민족에게 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SNS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봤더니 카두나 카누 이것도 이제 북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해주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굉장히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계 시민에 대한 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GCD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GCD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도 될 것 같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러한 스토리를 저는 더 많이 전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전달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디렉터님. 네,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지리아의 상황 그리고 이러한 민족 분쟁을 93년 이후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되었죠.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6년에 1년간의 이 현장 견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됐을 때 그때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아루바 이 민족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집이 불타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그 사건으로 소요 사태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분쟁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라피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3대 아까 이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그보, 요루바, 하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세 개 민족이 같이 돌라피아를 통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이 사례를 보니까 이 문화적인 평화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구현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멕시코에서 오신 분이죠. 기억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그리고 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공유하게끔 독려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따로 만나셨는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보통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종교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뒀고요. 저희 세 분께서 이러한 민감성 그리고 이 안보의 문제를 계속해서 물론 살펴봤는데 전략은 무엇이었냐? 결국에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 또는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 이슬람교인인데 이맘과 상당히 가까운 이러한 사이였습니다. 이 이슬람교 그 사회에서는 가장 우두머리 수장이시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공유를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쪽을 방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제 친구가 이제 북부 출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팀에 몸담고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 원격으로 코디를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토리를 다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람들의 스토리를 공유를 할 때 직접 얘기를 들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에 제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에디팅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 편집을 한 것이죠. 하지만 스토리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저한테 이로운 방식으로 편집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팀 전체에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자 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메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사실은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쉽게 꺼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를 따실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어떠한 관점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가 좋다, 이 종교는 안 좋다, 이거는 평화롭다, 이 종교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화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견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이슬람교인이 있다면 저희가 1대1로 조금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게 그쪽으로 너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같이 스며들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스며들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인으로서 우리가 뭔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영위하죠. 그런데 종교 문제를 꺼내는 순간 종교 문제화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 사람은 이슬람교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종교에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 가령 우리가 취미가 같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오늘 동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또 대중의 소리를 담은 복스팝 형식의 동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못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고요. 이 오카다라,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용하는 이게 그 오토바이족인데요. 이 바이크족들을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뭐 기계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교역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리드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4-4 정도였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 사진을 넣었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또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가 노출이 되게 저희가 뭔가 의도적으로 꾸민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단 20분 정도 패널 토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final present. 이어서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사이십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와주신 안현숙 팀장님이십니다. 안현숙 팀장님께서는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의 미래교육 정책 팀장이십니다. 사실 수성구는 한국에서도 정말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서는 평생 학습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평생 학습 프로그램 관련돼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소회는 참석자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이고 또한 열정적으로 이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과도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로 본인들이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교육 이후에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정말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대학원에서도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더불어서 15년 넘도록 이 평생학습 도시 평생교육 강사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주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의 전문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어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 통역 수신기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현숙 팀장님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온 안현숙이라고 합니다. 소개는 자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계시민국제회의에 네 번째 참여라고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학생들, 중학생들, 저희 세계시민 아카데미를 듣는 중학생들하고 강사분들하고 같이 오셨고요. 그때는 이런 분과 세션을 하나 맡아서 운영을 했고 201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2022년도에 디지털 교육으로 할 때는 이제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저희 중학교 그 학생들하고 메타버스로 세계 시민 마을을 구성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를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혼자 와가지고 살짝 외롭긴 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저희 수성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 발표를 듣기 전에 저는 사실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수성구라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을 했고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수행이 됐거든요. 거의 한 7년간에 걸쳐서 2017년부터니까 그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이루어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지에 어쩌면 세계 시민의 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interpretation device has some channel issues. Why don't you wait a little bit? We'll fix the problem. Channel 4. 네, 혹시 이제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오케이.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네, 아까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는 벌써 한 네 번째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 여러 그 중학생,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지금과 같은 이제 90분짜리 분과 세션을 2018년도에 운영을 했었고요. 19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메타버스 안에다가 수성구의 세계 시민 그 마을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한 프로젝트를 이제 표현을 했고요. 지금도 이 메타버스는 링크를 걸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혼자 왔기 때문에 조금 외로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이제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사실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해서 한 7년간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했던 전략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또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는 사례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지방 정부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지방의 일반 행정 시스템하고 교육 행정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는 곳에서는 학교 교육, 형식 교육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의 부서도 있고 평생학습 도시 지정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평생학습 도시 지정 사업을 지방 정부를 지정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방 정부의 평생교육사가 채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는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저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으로 수성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확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성구의 인구는 41만 명 정도 되고요. 학교가 75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사례에서의 특징은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는지에 대해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계시민국제회의에 2018년부터 참석하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페다고지, 즉 학교 교육 위주에서 어떻게 세계 시민 교육을 녹아낼까. 그래서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를 교육시키고 여기에 조금 집중이 돼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점점 성인들을 위한 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비형식 교육으로 어떻게 확산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평생교육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성인 교육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동 교육으로 어떻게 세계 시민 교육을 녹아냈는지 거기에 조금 초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세계 시민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시민 그룹을 만드는 것이 주요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시민 그룹들, 세계 시민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시민 그룹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시면은 저희 사례 발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41만의 도시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도시 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 교육도시 연합에서 13개 도시의 시장들과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합니다. 이게 2017년도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형식 교육이나 비형식 교육 그리고 무형식 교육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한다. 그리고 인종이나 계급에 차별 없이 하겠다. 그리고 교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녹아나도록 하겠다. 이런 공동 선언문을 이제 합의를 이끌어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이어나오는 데는 이러한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인 교육에서 시작한 사례입니다.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여성의 의식을 조금 변화시킨다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이 그 가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세계 시민의식을 길러주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자라고 해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60명씩 해가지고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 자체가 뭐 체험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교육이 있고 1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를 들여서 해외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이 과정 중에 녹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커리큘럼이 20차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다시피 환경이나 인권이나 에너지, 기후변화 이러한 어떤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육을 했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주제를 성인들을 대상으로 40대, 50대, 6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열면 보통은 이제 평생교육은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현장 학습이나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역할까지 연계를 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모든 교육 내용들은 어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룬다기보다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조금 동기 유발을 시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수료하신 분들이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 글로벌 ESD 실천 연대라는 단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게 2013년도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례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물 절약 캠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EM 흑공을 만들어서 물을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캠페인도 주도적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재활용, 네,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재활용 활동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국제회의, 그 공동선언문 채택하는 국제회의를 2017년도에 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회의를 하면 보통 가방을 주잖아요. 그 가방을 우리 실천연대 시민분들이 버려진 청바지를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청바지 가방을 만들어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한테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역에서 보면 안경이나 액세서리나 필기구가 사실은 책상 서랍에서 너무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제3국에 이게 저희가 23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액세서리하고 안경하고 그리고 버려진 필기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3국으로 보내는, 그리고 저희가 봉사 갈 때 보내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거론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기업을 이제 약간 압박하기 위한, 기업에서 재활용이 쉽도록 이제 물건을 생산해 달라라는 어떤 해서 3년간 그 기업의 어떤 포장 재질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조금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하는 방법, 이런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대가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 캄보디아 해외 봉사를 가면서 면생리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기부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계속 이제 대한민국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그 시민분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각자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다가 기부를 1,500개를 만들어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즌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아나바다 운동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시민교육을 제가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담당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성인인 여성들이 이미 교육을 다 받고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을 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런 좋은 교육들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을 그 다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토요일 날 세계 시민 아카데미라는 것들을 이제 열어가지고 수강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 커리큘럼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요일 오전 3시간으로 구성해서 12차시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30명을 대상으로 모아가지고 학교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로 좀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강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을 하다 보니까 UN 모의 총회라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게 되고 또 국제 기구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굿네이버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실천 대회라고 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전략이 최초의 전략이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세계 시민 교육 전문가를 양성을 하자. 그리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확산하도록 하자. 그러한 전략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전략이 지금까지 7년 동안 세계 시민 교육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작은 압세유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압세유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전문 과정을 열 수 있었고 그때 우리 자장님께서 이때 찾아오셔가지고 네, 세계 시민교육 전문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정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75시간의 교육으로 41명을 양성을 했고요. 이분들이 지금 세계 시민교육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교육 과정, 교육 방법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CED의 약자를 따서 게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스로 뭔가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GCED라는 교육 방법을 개발해서 모든 과정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 열었고요. 그 커리큘럼으로 교수 지도안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 지도안은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성인학습 그 지침에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세계시민교육연구회가 있는 밴드인데요. 이 밴드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런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비형식 교육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세계 시민교육을 지역사회에 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 세계 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사전 사후 테스트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기반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많구나라는 어떤 결론도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떤 평가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뭐 우리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겠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 교육이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 아이들한테 세계 시민 교육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이라고 하니까 친구, 배려, 사랑, 경청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또 노력, 실천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저희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생각하고 대신에 지역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를 하면서 2012년부터 가지고 갔던 어떤 교육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온이 이웃의 한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이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할 재앙으로 남지 않도록, 또 현재의 풍요가 미래의 궁핍이 되지 않도록,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 아마 세계 시민교육은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는 교육이고 또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한 교육, 즉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모두가 같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형식 교육이나 비형식 교육으로는 많이 확산을 했는데, 사실은 무형식 교육으로 지역사회에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확산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몽골에서 또 나이지리아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덕분에 조금 많은 영감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실천하면서 이 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계 시민교육으로 우리 지구촌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신념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교육이, 우리 세계 시민교육이 지구촌을 좀 더 아름답게 바꾸길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An Hyun-suk. And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께서 수성구의 사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지금 전달 사항을 받았는데 지금 5분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11시 반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시 20분인데 5분을 추가를 한다면 한 15분가량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질문을 하실 때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실지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o we will 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흥미로운 프로그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을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프로그램인지 오프라인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혹시 하이브리드 형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활용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인도네시아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질문이 있습니다. First, 네, 일단 안 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I'm working for Daegu Girls High. 네, 저도 대구 여고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그 관련된 팀 일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뵙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못 뵀다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서로 간에 영감을 주고 또 특히나 교사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무형식의 교육 등 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은 이제 나이지리아 연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has a 네. 사실 여러 개 종교 집단 간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처음부터 친구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3초 만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다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형식 학습의 힘이 거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나이지리아에서의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지 아니면은 뭐 가족적인 뭔가 분위기가 달랐던 것인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처음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나이지리아 연사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네, 여기 우측이요. 네, 저는 유네스코에서 지금 다양한 실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니 올루와 발표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정적인 모델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네거티브 모델링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창립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팀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Just my interpretation device. 네, 통역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는 오프라인 강좌로 다 진행이 됐고요. 오프라인 강좌로 2012년부터 10년간 진행을 하는데 1년 과정이었고 하이브리드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어서 그 시기에만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실천 사례들은 이제 코로나 시즌에 이제 그래도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실천한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는 성인 교육이 다 자율 참여잖아요. 저희는 항상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놨는데 오기만을 기다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강좌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는 이 커리큘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근데도 처음에는 한 60명 정원에 130명 정도가 와서 이제 이렇게 서류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보고 이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해서는 저희는 아마 지역마다 국가마다 조금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은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이 잘 실행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돼서 제가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적용할 만한 것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저희 사례를 조금 많이 드리고 싶고 해외에서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참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가 한국어로 진행을 해서 한국어 잘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저희가 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특별히 학습자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es, and then in your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니올루와 창립자님이요. 질문 2가지 받으셨습니다. 네, 일단 우정이 어떻게 싹텄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분들은 일반적인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학생분들이셨고 그리고 유닐러그를 조인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호스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기회를 마련을 했던 것인데 같이 학교에 있고 또 남학생들이고 서로 그런 동료애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우리가 같은 생각도 많다, 공통점도 많다라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정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순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네거티브 모델링, 부정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일부 이제 분들은 저희 유명인이 있는데 아티스트입니다. 창의력이 대단한 이 아티스트인데 저희 이제 언론에 따르면 독살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네거티브 모델링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러한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면 특정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가령 만약에 내가 뭐 이제 몸이 좋으면, 신체가 좋으면 따로 이제 뭔가 인증서를 아니면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팝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이 아티스트, 최근에 사망한 그 아티스트가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모델링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뭘 해야 되냐?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홍보하고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경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면 더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모델링, 긍정적인 모델링을 계속해서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저희 노민맛 울지밭 리더님께 질문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네이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오고 있습니다. AFS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체크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말씀하기로는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평생 학습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연령대에서도 참가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물론 다른 연령대, 즉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도 타겟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젝트의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층이 이런 소셜 프로젝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주고 반응을 한 그런 연령대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특히나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다른 연령대도 타겟을 하고 또 다른 그런 활동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이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는 청년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중심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16세에서 25세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삼고 있었습니다. 가장 열정 넘치는 그런 연령대이고 글로벌 과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온라인 참석자분들의 질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참석자분들께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주제는 다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눌라님께서는 이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정체성 간의 그런 갈등 이런 이슈는 존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dentity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 종교적인 갈등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일 수도 있겠고요. 저희 수성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issue of Susong district, but 네, 물론 이것은 수성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대구시를 보면 어떤 종교 관련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이 대구시에 건립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반대를 해서 일정 부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에게 정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종교 간의 갈등인 것인지 아니면 그 종교를 앞세우지만 이 이면에 다른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뭐 부동산 관련 사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리지바트 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체크 프로젝트에서도 실제의 그 현장에 뿌리를 둔 그런 사안들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이슈들, 과제들이 있지만 앞으로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성, 우리의 전략,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를 함께 공유를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주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충분하게 토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점심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서로 간에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사분들께 점심시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